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7월 말 개최된 항공우주 무기 세미나에서 LIG 넥슨이 개발하고 있는 모듈형 항공 유도 폭탄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보람의 전투기뿐 아니라 F-10 경 전투기의 주력 무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듈형 항공폭탄은 임무에 맞게 다양한 탄두를 비행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추진 장치를 추가로 운용할 경우 사거리까지 크게 연장할 수 있어 차세대 항공 무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스파이스 250을 추종한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개발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듈형 유도폭탄은 미사일을 결합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갱도 진지까지 폭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GPS 유도뿐 아니라 레이저 유도 능력을 추가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항공 유도 무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유도 무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유사시 북한이 구축한 다양한 표적을 개전 초 발빠르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JDAM이나 SDB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도입했으며 KGDB까지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GPS 유도폭탄의 경우에는 계획된 임무를 활용해 표적을 제거할 수 있으며 급작스럽게 등장한 표적에 대한 포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뿐 아니라 사우디도 레이저 유도 방식의 폭탄을 LIG 넥슨에 추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LJDAM을 도입하기 어려워지고 도입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LIG 넥슨에서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KGDB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항공 무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 사우디는 이후에 미국에서 도입이 어려운 레이저 유도폭탄까지 개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IG 넥슨은 사우디군이 예멘 내전에서 확인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GPS 유도 방식과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복합 유도 폭탄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공군에서도 이러한 무기 체계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세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가지 복합 방식으로 미사일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출용 통합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빠르게 완성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모듈형 유도폭탄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법 시스템은 GPS로 구동하며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이 개발한 GPS 시스템 전파를 모두 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이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도 이러한 유도무기를 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며 적이 재밍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INS 항법 시스템을 추가로 가동해 정밀도를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표적이 출현했을 경우에 레이더 유도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즉흥적인 표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태국이 캄보디아군을 공격한 상황에서 보더라도 공군에서 운영하는 멍텅구리 폭탄보다 쪽집게 타격이 가능한 유도무장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공군력이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유도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 무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GDB 유도폭탄의 경우에는 기종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한 신형 모듈형 항공 무기가 개발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LIG 넥슨은 KGDB 유도폭탄을 1000파운드급 이상에서도 운영 가능한 조립킷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250파운드급의 소형 폭탄을 미사일로 개량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세미나를 통해 스펙도 공개되었는데 길이는 1m 정도로 컴팩트하게 개발되며 직경은 18cm급으로 주 날개와 후방에는 로켓 모터나 터보제트 엔진까지 장착한 개량형을 구성할 수 있어 작은 크기임에도 상당히 먼 사거리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날개를 전개한 활공폭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에 개량 사업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비행 가능한 모델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이며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표적을 정확히 공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추종 모델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해 배치한 스파이스 250과
미국에서 개발된 SDB 유도폭탄으로 작은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서 기존 전투기 파일런 1개에서 4발까지 장착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경전투기에서도 위력적인 항공 모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전용 발사대가 필요하지만 F-60 경전투기에서 최대 16발의 폭탄을 운용할 경우 북한이 운영하는 갱도진지나 미사일 발사대, 해상 표적 등을 다양하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보람의 내부 무장창에 갖출 경우 주요 모장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윙맨 전투기에서도 여러 발을 운용할 수 있어 대형 무인기에 필수적인 항공 유도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 유도 폭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확보한 영상을 주동사가 확인해 공격 명령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표적을 제거할 수 있으며 탄두 중량이 작더라도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항공 유도 폭탄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강력한 파괴력을 이용해서 표적을 제거하지만 모듈형 항공 폭탄은 정확도를 높여 단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100kg의 탄두로 지하기지를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입구나 환기구를 정확히 폭격할 수 있어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도 대형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도 방식과 활공 날개, 여기에 첨단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 유도할 수 있어 지상뿐 아니라 해상 표적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전투기에서 북한의 군함이나 잠수함까지 방공망 밖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보람의 전투기 양산에 착수하면서 성공을 거두자 새로운 복합 유도 폭탄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되고 있는 유도 폭탄들의 단점이 확인되고 유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국내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구심이 높았던 전투기가 새롭게 완성되고 시험 비행에 많은 조종사들을 파견하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확인되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무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기존에 수입했던 유도 무기의 단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은 다양한 전투를 운영 중이며 F-35 전투기까지 전력화되면서 F-60 경전투기는 보조 전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기존의 수도권을 위협했었던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전력도 크게 확충되자 개전 초에 동원할 전투기 숫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F-60 경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장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F-60 경전투기를 최신형으로 개량해 도입하면서 항공 무장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F-60 경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실전적인 고강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복합 유도 폭탄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후의 개량 사업에서는 엔진이나 로켓 모터를 장착해 사거리를 크게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공군이 요구하는 유도폭탄을 충분히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KGGB와 사우디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서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보람의 내부 무장창에서 여러 발을 운용할 수 있어 부피가 큰 멍텅구리 폭탄 대신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완성할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250파운드급의 모듈형 유도폭탄을 완성할 경우에 1000파운드급으로까지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사우디군이 요구하는 장거리 비행과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스마트 폭탄을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국가로 예멘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투를 주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 모장에 대한 소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반군이 지하기지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공격 무기를 이동시키거나 은폐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작전 중에 새로 발견된 표적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무장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우리군에 도입될 경우 수출용 무장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파운드급으로 개량될 유도폭탄은 해성 대한미사일용 엔진을 적용하며 이러한 개량을 통해 폭탄에서 미사일로 변신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서 개발한 NSM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복합 유도폭탄으로 개량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F-60 경전투기에서 최대 4발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거리가 400km까지 나갈 수 있어 한 개의 시스템 개발로 다양한 파생형을 완성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활공폭탄을 개발해 대함미사일로 개량할 경우 사우디뿐 아니라 폴란드와 같은 F-60 경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주요 무장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산 항공무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GGB 유도포탄 개발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해지면서 태국과 사우디가 실전에서 운영하면서 폴란드까지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만 개발한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LIG 넥슨에서 개발하기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카이가 새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공개된 가운데 9월달에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에서는 보라매 전투기 임무를 보조하는 소형 무인기로 개발한다고 밝혔지만 모듈식 설계를 적용해 탄두를 장착할 경우 바로 순항 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어 발표한 것보다 더 다양한 임무 소화가 가능하며 F-60 경전투에서 운영할 경우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 분야에서 뒤처졌던 대한민국이 터키에 이어서 멈티 체계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인기를 대한민국보다 먼저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터키는 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에게 활발히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도 터키가 개발한 바이락타르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무인기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개발한 무인기들은 단독적인 운용을 상정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파 교란이나 장거리 통신이 차단되면서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가 공급했던 바이락타르 무인기는 초반에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러시아가 전파 재밍으로 대응 능력을 높이면서 지금은 제대로 된 전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터키가 개발한 무인기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무기체계와 연동해 운영되는 멈티 분야에서는 터키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칸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엔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 작전이 가능한 무인기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보라매 전투기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윙맨 전투기와 함께 카이에서도 소형 다목적 무인기인 AAP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전투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AP 다목적 무인기는 국가연과 대한항공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대형 윙맨 전투기와는 달리 순항 미사일급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 작은 무인기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장착해 다목적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개발된 소모성 무인기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할 경우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윙맨 전투기는 대형으로 F-60 경전투기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으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보라매 전투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AAP 무인기의 크기는 미사일이나 폭탄 정도로 작아 전투기 파일런에 장착했다가 임무 지역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으며 전투기와 함께 이동하다가 투입되기 때문에 즉흥성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카이가 보라매에서 운영할 다목적 무인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정도로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전력의 대안으로 될 수 있다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시험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카이가 개발하려고 하는 멈티 체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AP 무인기의 특징은 윙맨 전투기와는 달리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을 탑재해 다양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임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3m, 날개폭 2.2m로 천령 순항 미사일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날개를 접을 경우에 전투기 파일런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될 시험은 비행 안전성과 공기 역학적인 성능, 여기에 전투기와의 통신 능력 등 기초적인 것들을 검증하지만 향후에 독립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파일럿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에서는 AAP 무인기를 활용해 최전방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 디코이 기만체 역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가 소형으로 제작하는 AAP 무인기를 대형 무인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전투기뿐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무인기 성능 시험에 성공할 경우에 이를 활용해 공대지 무장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며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제이소우처럼 공대지 정밀 유도 병기로 개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GM-154 제이소우는 무동력 1000파운드급의 항공폭탄으로 중량 500kg이며 길이 4m, 120km까지 활공할 수 있습니다. GPS와 INS 항법 시스템을 적용해 오체율이 적으며 최신형은 사거리를 연장해 무려 600km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장치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GB 유도폭탄과 제이소우의 다른 점은 일반적인 항공폭탄에 전용 키트를 장착한 KGGB 폭탄과는 달리 제이소우는 전용 탄두로 개발되었다는 점으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탐지를 크게 낮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사거리를 크게 연장하기 위해 엔진을 추가로 장착했다는 것으로 기존의 항공폭탄을 개조한 활공폭탄과는 큰 차별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러한 미 공군의 개발 전략을 차용해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엔진을 장착했지만 소형인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이를 활용해 장거리 공격 무기로도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장공지 순항 미사일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때문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형 무인기에서 주목을 받는 모델이 전자전 기체로 제밍 장치를 내장하고 최전방 지역까지 침투할 경우에 적이 운영하는 레이더나 전투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개념의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등 공신은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전자전기 화력 때문이었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도입한 전자전기를 최전방에서 운영했으며 중국산 전투기와 통합해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방지역에서 운영되는 전자전기는 라팔 전투기 통신을 도청하고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에서 도입한 중거리 미사일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도입한 전자전 기체가 없었다면 라팔 전투기에 장착된 자동 전자전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 공격 미사일 유격거리 밖으로 회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전 기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이가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소형 무인기를 전자전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경우 상당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방에서 개발된 전자전 기체는 대형으로 그만큼 먼 거리에서도 적을 식별하고 전파 방해를 통해 성능을 제한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라팔 전투기에서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파키스탄이 운항하는 전자전기는 생존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길어 후방에서 운영되는 조기 경보기를 최전방에서 발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를 더 늘린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까지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개발되면 작전 상공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카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다목적 무인기에서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무인기를 아군기로 인식하거나 아군기의 수령을 속이는 등 다양한 기만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무인기가 날아가 전자전 공격을 가할 경우에 방패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소형 무인기에서 방사는 방해 전파로 인해 보람의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은 것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력은 작지만 그만큼 적진 깊숙이까지 침투해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크기와 적극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
대공방어 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엔진을 적용해 장시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사거리가 길도록 개발되고 선의 비행으로 평양 상공에서도 지속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성능이 확인될 경우 F-10 경 전투기에도 적극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한반도에 배치한 군사위성을 통해 장거리 비행에도 지속적인 비화 통신을 유지할 수 있어 신형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체 전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모듈용으로 개발해 탄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개발되며 전령 순항 미사일에 적용할 탄두를 장착할 경우에 바로 공격 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성 대한 미사일 엔진을 개량해 적용하면서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추진 체계까지 국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차후에는 더 강력한 엔진을 적용할 경우에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 비스텔스 전투기인 F-50 경 전투기에서도 장거리 침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사일보다 장거리 무인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이가 새롭게 공개한 소형 무인기가 9월달 시험비행에 성공할 경우 보라매 전투기의 주요 무장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파일럿을 소형 무인기에서 운영할 경우 레이더망을 피해 비행할 수 있으며 군집으로 비행해 다양한 임무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소모성 무인기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독자적인 무인기에서는 뒤처졌지만 기존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멈티 체계에서 터키를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멈티 체계와 인공지능 AI 파일럿을 소형인 AAP 무인기에 적용할 경우 앞으로 미래 항공 전력이 빠르게 강화될 것입니다. 해외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도 개발하지 못한 멈티 체계를 다양하게 완성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윙맨 전투기와 함께 AAP 무인기도 외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